지금은 채워나가는 시간이지 비워야 될 시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예상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4년에는 꼭 반도체를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께서 보실 때 네. 2024년에 주도주는 좀 뭐라고 보세요? 주도주는 뻔하긴 한데요. 네. 금리가 하락하고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당연히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근데 보시면 23년에도 성장주가 한번 불을 뿜긴 했어요.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네. 그랬다가 좀 꺾이긴 했지만 다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색이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강도인데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근데 작년과 23년과 24년은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23년은 내러티브 장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 이런 거 상관없고 성장 스토리만 나오면은 그냥 날아갔어요. 뭐 2차 전지로 돈을 못 벌어도 그냥 막 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네. 근데 이런 내러티브 장세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내러티브 장세 이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넘버스 장세라 그래서 실적이나 업황이나 숫자로 보여지는 것들을 검증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검증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다시 시장은 등락은 있겠지만 그 업종이나 종목은 다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만약에 숫자로 검증되지 않으면은 몇 년 전에 메타버스처럼 잊혀지는 종목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익 개선 기여도, 그러니까 코스피익이 늘어나는데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업종별로.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익 증가율, 이익 모멘텀인데 보시면은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그러니까 반도체, 조선, 2차 전지는 저는 트로이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반도체 23년에 44% 올랐습니다. 업종 지수 자체가.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트로이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는 좀 내러티브 장세에 너무 세게 움직였죠. 그렇게 되면은 넘버스 장세에서 검증이 좀 더 타이트해질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도 들어올 수 있어서 일단은 바라봐야 될 것은 반도체, 조선, 트로이카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개선 기여도랑 이익 모멘텀이랑 같이 맞춰보면 제약바이오하고 인터넷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수급까지 맞물려서 보면 23년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게 반도체입니다. 20주를 샀어요. 그리고 자동차, 조선을 많이 샀죠.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조선을 좀 매집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12월, 1월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과정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새롭게 사기 시작한 게 인터넷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왔다 갔다 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서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은 실적 모멘텀, 이익 기여도, 수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반도체, 조선, 인터넷 요 세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점에 따라서 좀 하반기에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건 반도체, 조선, 인터넷. 특히 반도체, 조선은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부터는 반도체, 조선 대응하고, 인터넷은 좀 많이 올랐다가 좀 쉬고 있어서 인터넷은 좀 더 밀리면은 그때부터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반도체, 조선, 인터넷이고, 네. 그럼 하반기로 갈수록 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자동차까지도. 자동차는 좀 컨셉이 다르긴 한데 좀 밸류에이션 정상화 차원에서 자동차도 좀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장님, 섹터별로 네. 한번 뷰가 어떤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업종을 분석하는 분들이 네. 각기 업종에서 실적으로는 어느 위치에 있고, 그리고 주가에는 어느 위치에 있다, 이걸 찍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별표, 빨간색 별표 되어 있는 게 저희 업종 최선 업종, 반도체, 조선, 인터넷,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까지. 자, 그런데 재밌는 그림이 실적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림들이 많고, 자동차는 빼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업종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올라온 업종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저 바닥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업종들은 저는 올해는 바닥은 이전에 통과했고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과정이지,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22년 10월, 23년 초라고 한다면 저기 바닥에 있는 애들을 찾는 게 맞지만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다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라서 주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더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지금 저는 뭐 반도체 어디 있죠? 반도체는 실적이 이제 막 올라오는 과정이 있고요. 네. 조선도 이제 막 좋아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인터넷은 여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세 업종과 제약바이오, 2차전지, 자동차까지 하반기에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1월달 1분기 1, 2월달까지 좀 길어진다면 3월 초중반까지 등락이 있다면 저희는 사야 되는 조정이지 팔아야 되는 조정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부터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16년이 2023년, 2017년이 2024년 같이 갈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주가 추이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2016년에도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박스권 그러다 쫙 치고 올라갔거든요. 23년에도 올라갔다 쉬었다, 올라갔다 쉬었다, 박스권 쫙 치고 올라갔다 최근 좀 꺾이긴 했죠. 네.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쇼크라 그래서 많이들 불안정해 하시는데 실적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상향입니다. 그리고 TSMC, 마이크론 이런 실적들까지 보면 25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저는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야 될 업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하나만 꼽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탑픽으로 제일 좋은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2017년이 2024년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뭐 2017년에 버금가냐 아직은 아니잖아요. 근데 모멘텀을 보면 2017년보다 훨씬 센 모멘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수출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분기별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 2023년 4분기에 쫙 치고 올라왔죠. 네. 대중국 수출이 좀 아직까지 회복세가 더디다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반도체를 볼게요. 반도체 수출이 2023년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마다 쭉쭉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근데 레벨업 되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거든요. 자, 1분기에서 2분기 올라올 때 0.8억 달러, 8천억 달러가 좀 올라왔는데 2분기에서 3분기는 1.4억 달러,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는 1.6억 달러. 네. 그러니까 개선되는 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적 턴어라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들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이게 분기별인데요. 이제 24년 2분기를 지나면서 스마트폰, 서버, PC 판매 증가량 자체가 플러스 반전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좋아진다라는 건데 자 근데 저는 여기에 또 레버리지 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22년, 23년에 들어갔던 탑재량과 그러니까 용량과 앞으로 들어갈 용량이 뭐가 더 클까? 용량은 앞으로 들어갈 게 훨씬 더 크겠죠. 핸드폰도 얼마 전만 해도 216기가 뭐 200몇 기가만 해도 굉장히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1테라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같은 기기에 들어가는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기에 들어가는 용량 자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는 레버리지 효과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AI 모멘텀이죠. AI 모멘텀. AI 모멘텀 뭐 어느 누구도 얼마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긴 어렵죠. 근데 이것도 2017년 분위기랑 되게 비슷해요. 2016년 말 2017년 초에도 서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렇게 올라올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AI 수요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가늠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애플도 글래스 같은 거 XR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삼성전자도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하나는 HBM에 이은 다른 기술력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그러니까 실적도 빠르게 레벨업되고 여기에 성장 스토리가 붙어준다면 반도체는 예상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24년에는 꼭 반도체를 들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뭐 어떤 기업을 들고 가야 될까요? SK하이닉스가 더 나을까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것 같아요. 네. 최근도 보면은 한 1등이 먼저 올라가면은 좀 쉬는 동안에 2등이 올라가고 2등이 많이 올랐다 싶으면 1등이 올라가고 하는데 요 종목이 저희가 탑픽스로 제시드린 건데요.
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등비등하긴 한데 조금 삼성전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삼성전기, 네이버,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조선 얘네들이 최상위권에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도 특징적인 게 반도체는 둘 다 들어갔습니다. 한 기업만 빼놓지 않고 둘 다 들어갔으니까 한번 둘을 같이 잘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50대 50으로 놓고 한쪽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60대 4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거죠. 많이 올라간 애를 빼서 좀 덜 올라온 애 사고 그럼 또 이렇게 앞서간 애에서 빠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총 금액 자체가 계속 레벨업 되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둘 다 좋게 보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같은 업종의 대표주라 하더라도 1등은 조금 안정성이 높고 2등은 변동성 큰다 하더라도 좋을 때 더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비중을 조금 더 조절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는 LNF가 좀 영업이익 전망이 좋은가 보네요. 네, LNF 그리고 저희는 셋업체에서는 삼성 SDI를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아마도 24년에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23년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장세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노이즈가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23년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쫙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24년에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이유는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12개월 선행 PER 보면은 좀 많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22년 이후 저점이고. 근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실적 전망치가 꺾여서 내려오고 있어요. 전망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고 최근 실적 발표되는 것도 보면은 24년 1분기가 저점이야 라고 했는데 최근 논의되는 것들은 2분기가 저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바닥에 대한 컨빅션이 있어야지 주가가 좀 더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모멘텀이 가장 강한 그리고 원래 기울기가 이런 그림이었다면 기울기를 조금 더 높여줬던 미국 쪽 모멘텀이 트럼프에 대한 노이즈로 인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다게 된다면 장기 성장성은 유효하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주가는 오를만 하면은 밀려있고 밀렸다 싶으면 올라가고 계속 이런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NF랑 삼성 SDI를 저희는 최선호 업종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로봇은 별로 안 좋게 보세요. 로봇이요? 네. 로봇이요? 관심들이 많으셔가지고. 로봇은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면 자, 요게 한 ETF에 들어가 있는 로봇 액티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인데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네이버, SDI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얘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은 지금 보시는 수익률이 좋았다고 하는 레이모, 로미스틱스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 전망 자체가 없어요. 네,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24년은 넘버스 장세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23년에 몇백 프로 수익률이 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지금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 강해질 만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울기에 약간만 미스하는 종목들이 나오면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종목들 중에서 뭐 실적이 여기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실적 전망치가 없어요. 뭐 대장주라고 하는 뭐 레인보우나 뭐 두산도 실적 전망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략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술을 잘 알아서 하나하나 뜯어본다면은 뭐 이게 좀 낫습니다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요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들은 실적을 계속 꼼꼼히 따져보자.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에 그 성장성의 속도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실적들이 발표되는지 아니면 이 기울기를 꺾을 만큼 좀 기울기를 낮출 만큼의 실적이 좀 부진한지 그래서 2023년에는
많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네. 로봇 관련주라고 하면. 근데 24년에는 실적이 괜찮은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좀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로봇이 미래 산업이라고 얘기는 많이 됐고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넘버스 측면에서는 약한 게 약한 거고요.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이 몇억 원밖에 안 돼요. 2억, 3억. 근데 주가는 이미 몇백 프로가 나 있죠. 네. 그거를 정당해 줄 만큼의 실적이 24년부터 나올 수 있을지 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된다. 만약에 뭐 잘 사셨으면 이미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네. 근데 실적이 조금 미스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기술적 분석에서 팁을 드리면은 갖고 계신 종목들 로봇주들 중에서 200일, 50일 주가 이렇게 있는 애들은 좀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은 조정을 받아도 50일이나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잘 가던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깬다 라고 하면 한 절반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깬다 그러면은 한 80% 조금만 남겨놓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50일, 200일을 추세선이라고 하고 외국인이 보는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을 50일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으로 세팅을 해놓고 한번 잘 따져보시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을 여러분들께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그 반도체, 바이오, 뭐 인터넷 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너무 또 다 공개하시면 또 양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 한 이 정도만 해도 우선 섹터별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뭐 제가 최선 업종을 말씀드렸던 조선하고 인터넷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인터넷은 실적 전망 자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벨업 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좀 비싸죠. 네. 근데 하반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밸류에이션은 재평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성장 동력을 재평가 받을 수 있는지가 또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네. 2023년 8월 달에 네카오가 계속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놨는데 이게 24년에 뭐 B2C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B2B적인 측면에서 기업 간의 거래에 있어서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AI로 돈을 버네? 라고 하면서 성장성을 재평가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실적 레벨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플러스 알파로 AI 서비스에서 실적이 나오는지 매출액이 잡히는지 좀 따져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선업종인데 네. 조선은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특수선, 뭐 한때는 LNG선, 한때는 암모니아선, 최근 들어서는 대형 탱커 이런 수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선가가 오른 상황에서 수주가 새롭게 들어오게 된다면 실적이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림들을 보여주겠죠. 밸류에이션도 2016년 이후, 15년 이후 저점권에 근접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조선업종은 10년 만에 좀 의미 있는 성장을 하고 변화를 보여주면서 좀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 조선, 인터넷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네. 2차 전지는 실적이 1분기 저점인지 2분기 저점인지 확인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진폭이 좀 클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부장님 지금 한 1억 정도 있으면은 네.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올해 좀 운영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퇴직연금으로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다 넣었거든요. 100%요? 퇴직연금 원래 70%밖에 안 되잖아요. 70%, 네. 30% 채권 같은 거 넣어야죠. 예, 현금으로 돼 있거나 채권으로 돼 있는데 다 넣었습니다.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반도체, 인터넷, 조선 세 개 넣었고 지금 비중이 조금 적은 거는 자동차하고 2차 전지도 있긴 한데 네. 비중은 아직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에 좀 집중하고 있고 오늘 뭐 이틀 동안 샀더니 오늘 막 올라서 수익이 나는 곳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정리했다가 또 밀리면 사고 정리했다 또 밀리면 사고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1월, 2월 달 동안에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7, 80% 정도의 주식 비중을 앞으로 좀 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2월, 3월을 지나면서는 한 80% 정도는 주식으로 채워놓고 20%는 저도 모르는 리스크가 벌어졌을 때 긴급 투입될 만큼의 긴급 자금이니까 20% 현금이나 채권 안전한 쪽에 빼놓으시고 80%를 풀로 채워놓고 3월, 4월을 맞이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은 채워나가는 시간이지 비워야 될 시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 체크가 좀 되면 네. 2차전지 자동차 쪽으로 네. 또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일정 부분 정리해서 다른 업종들을 산다든지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나머지 20%에서 좀 비중을 더 실어간다든지 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아마 하반기 때 빠르면은 3월, 4월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장주들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다음 달에 왔을 때 변화된 것들을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뭐 2,400선 초반에서 겁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고 단기적으로는 2,550 근처 가면은 약간 정리했다가 또 밀리면 사고 반등하면 조금 정리하고 이런 등락을 보이는 과정에서 잘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장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지만 이 정도로 빠르게 떨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빠르게 떨어진 만큼 가격 조정은 전 일단락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간 조정이 남았죠. 이제 인내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기회의 시간이라도 될 수 있는데 요 구간을 잘 활용하셔서 비중을 충분히 실어 놓으신다면 아마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두 달 정도 좀 힘들다 하더라도 힘내시고 좀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매달 찾아오니까 그때그때 업데이트 드리고 시장 변화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적화된 생각들, 전략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모두 힘내시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엄청 추워진대요.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잘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때까지 모두들 잘 투자하셔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내 주식 잘 지키고 수익 잘 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 우상향을 한다고 하면 네.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맞습니다. 더 축적해 네. 갈 수 있는. 맞습니다. 너무 명언이신 것 아유, 같습니다. 네, 저희 상저 학원하고 하니까 네. 잘 진짜 한번 잘 한다면 불을 또 레벨업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럼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